네, 지난 영상 이후로 AMLCD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게이트에 이제 터널을 딱 시키면 여기 이제 채널이 열려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게이트에다 오프를 주면 여기다가 이제 채널을 끊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이제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죠. 그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요게 이제 게이트 바이어스죠. 게이트 바이어스를 음수로 있다면 이제 전류가 서브 피코로 되게 안 흐르다가, 지금 뭐 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뭐 10에만 13승이니까 거의 안 흐른다고 보는 거죠. 안 흐르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전압이 플러스로 되면서 채널에 있던 일렉트론이, 반도체에 있던 일렉트론이 채널로 모이면서 채널이 형성돼서 길이 뚫리면서 전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온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프 상태라고 하는 거죠. TFT를 탁 켜준다라는 거는 전압을 이쪽 포지티브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TFT를 끈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안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TFT를 여기다 이쪽에다 전압을 딱 키면 전류가 빡 흐르니까 딱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가 팍 흐르게 하는 거고요. TFT를 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다 마이너스 게이트에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딱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압에 걸려서 여기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이제 TFT를 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트랜지스터 특성을 볼 때는 마이너스 게이트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수입을 한다 그러죠. 점점 전압 올려가면서 전류가 이렇게 쭉쭉쭉 쭉 올라가는 걸 평가해서,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자, 이런 걸 평가하게 되지만 실제 오퍼레이션 할 때는 플러스 전압 걸었다 마이너스 걸었다, 킬 때 딱 이거 걸었다 이거 걸었다 이렇게 해서 켰다 껐다만 진행을 하게 되죠. 양산용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를 이제 플러스 20V에서 23V 정도를 씁니다. 온을 시킬 때. 오프는 이제 마이너스 8V 이렇게 쓰죠. 여기 어디겠네요. 그럼 왜 그럽니까? 지금 오프를 전압을 여기만 써도 여기 뭐 마이너스 지금 4V인가요? 4V만 써도 딱 꺼지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마이너스 8V, 10V를 쓰면 똑같이 꺼는 건데 왜 전압을 더 높게 써서 파워 컨섬프션만 더 늘립니까? 파워 컨섬프션이 늘어나면 배터리 소모가 늘고, 그러면 내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쓸 때 충전을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동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파워 컨섬프션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은 줄일수록 좋죠. 근데 이제 막 여기로 딱 하면 효과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전부 다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있으면 여길 써도 되겠죠. 여길 써도 되는데, 트랜지스터가 뭐 몇 개를 만드냐면 보통 UH다 그러면 이제 4K, 2K 가로 4000개, 세로 2000개, 그럼 그게 800만 개예요. 800만 개. 거기다 이제 RGB니까 RGB를 곱하기 3 하면 2400만 개, 최소 24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멀티 도메인에서 더 들어가고요. 24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다 여기서 오프 상태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데비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제 요 정도 전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TFT 균일도를 올려주면 전압을 더 땡겨 쓸 수가 있겠죠. 땡겨 쓸 수가 있고, 그럼 파워 컨서프션이 더 줄어들겠죠. 저전력이 되니까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좋겠죠. 온 같은 경우는 온 커런트 왜 여길 씁니까? 이쪽을 쓰면 안 됩니까?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되긴 되는데, 온은 그래도 전류가 좀 줄어들죠.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를 좀 더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전압을 쓰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이 전압에서 예를 들어 트랜스퍼 커브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전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트랜지스터가 있다면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죠. 예를 들면
같은 전압을 쓰면 전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도프미 디스플레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전류 쓸 때 얘는 20V를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쭉 보면 한 뭐 5, 6V만 쓰면 되니까 파워 컨섬션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거 올리는 건 중요하다.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말은 전자 이동도를 올려줘야 된다. 전자 이동도는 근데 물질 상수라서 뭐다? 물론 뭐 약간의 물질 상수가 아니라 공정 변수기도 하지만 공정을 바꿔봐야 뭐 그렇게 많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반도체 재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실리콘이 아닌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쯤에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LCD 패널 동작 원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면서 액정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인데, 뭐 요거까지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혹은 고해상도 LCD를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LCD는 점점 커지고 싶고 해상도도 늘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이쪽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해상도가 증가했다. 예를 들면 FHD에서 UHD가 됐다. 그러면 게이트 배선수가 증가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게이트 배선수가 증가해서 TFT 턴온 시간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번에 이게 이거 다 지워졌구나. 이것도 글쓰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써봅시다. 해상도가 증가했다. 해상도가 예를 들면 FHD에서 UHD로 증가했다. 게이트 배선수가 증가한다. 게이트 배선수가 왜 증가해? 이거는 2K 곱하기 1K인데 이 오른쪽 게 결국 게이트 배선수죠. 게이트 배선수가 1000개에서 2000개로 증가했죠. TFT 턴온 타임 감소. 그때 뭐라 했어? 60Hz라고 하면 한 프레임이 16.6ms고 이거를 FHD면 1K로 나누게 되고 1000으로 그래서 16.6 마이크로세컨이 되고 이거를 UHD는 2K로 나누게 되니까 8.3 마이크로세컨이 된다.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상도가 증가했다. FHD에서 UHD로. 게이트 배선수가 증가했다. 1000개에서 2000개로. TFT 턴온 시간이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16.6 마이크로세컨드에서 8.3 마이크로세컨드. 그럼 충전율이 저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를 빡 보내서 이 캡에 스토리지 캡에다가 5V면 5V를 딱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줄어들어서 해상도가 증가해 시간이 줄어서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전류 다 못 보낸 거야. 전류 다 못 보내니까 여기로 5V를 딱 하는 게 100%인데 충전율 100%인데 4.8V 밖에 못 간 거지. 그래서 충전율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충전율 저하. 이 캡에서 원래 100%까지 딱 5V, 5V를 딱 걸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져서 다 못 가가지고 5V가 못 간 거지. 그럼 충전율이 100%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5V가 예를 들면 5V면 5V가 못 가고 4.8V가 되니까 충전율이 저하가 된다. 시간이 줄어서 그게 이제 충전 저하가 된 거죠. 그러면 스위치 에러랑 LCD 표지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당연하겠지. 5V를 걸어서 5V만큼 액정이 딱 돌아야 원하는 컬러가 딱 생기는데 4.8V가 됐으니까 액정이 좀 덜 돌아서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색깔이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지. 다른 색깔. 이러면서 고해상도 갔을 때 이슈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해상도 증가. 해상도 증가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근데 화면 크기 증가, 예를 들어 똑같은 해상도야, 똑같은 FHD인데 하나는 40인치고 하나는 60인치야. 자,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다음 장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게이트 시그널을 빵 줬단 말이지. 빵. 그러면 이게 RC 딜레이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거. 요렇게 시그널 딜레이, 그 모듈의 저항과 캐패시터의 토탈 합이 결국 RC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회로 시간 많이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항이라는 게, 저항은 뭔가요? R은 resistivity, 물질 상수죠, 곱하기 거리 나누기 에어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L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L이 예전에 40인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인치지. 그럼 이게 40인치 좀 안 되겠지만 35인치만 메탈 배선이 쭉 달리면 됐었는데, 60인치가 되면, 요게 60인치가 되면 여기는 한 52, 3인치를 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나죠. 이 길이가 길어나면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RC 딜레이가 커져서 게이트 시그널을 빡 줘야 되는데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뭐가 마취돼? 요렇게 된다. 게이트가 충분한 시간 온을 못 주는 거야. 온 타임이 이렇게 줄어들어. 온 타임. TFT 온 타임이. 전압을 온 타임이 이만큼을 확보했어야 되는, 트랜지스터 온 타임 이만큼 확보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렇게 시그널 딜레이가 돼서 온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TFT 온 타임 시간 감소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야. 결국은 게이트 배선 길이가 증가했고, 아까 화면 크기가 40인치, 60인치 되면 배선 길이가 증가해서 저항이 증가하고, 저항이 증가하면 RC 딜레이가 증가. RC 딜레이가 증가함으로써 결국 뭐가 돼? TFT 온 타임 시간이 줄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충전율 저하가 돼. 똑같은 얘기가 돼. 똑같은 얘기 발생한다. 똑같은 기술 이슈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해상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충전율 저하로 이루어지고, 화면 크기가, 해상도가 증가하지 않아도 화면 크기가 증가하면 충전율이 저하가 발생된다. 똑같은 기술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 크기 증가는요, 대세예요, 대세. 지금 뭐 50인치 TV 보다가 60인치 보고 싶고, 60인치 보다가 70인치 보고 싶죠? 당연히 가격만 똑같다면 화면 크기가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의 트렌드야. 해상도 증가도 마찬가지죠. 해상도도 점점 더 선명한 화질을 원하기 때문에, 저번에 뭐 SD 화질부터 해서 HD 화질, Full HD, 지금 UHD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슈퍼 하이 비전까지 또 갈 거예요. 점점 해상도가 증가되는 것도 그 대형 TV 디스플레이에서의 가장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율 저하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품질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면 이게 가능하냐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선 쪽이 있고 TR 쪽이 있는데, 우선 배선폭 확대. 배선폭 확대라는 건 뭐냐, 이거죠. 저항은 resistive 곱하기 L over A야. 근데 이거는 A라는 거는 resistive 곱하기 면적의 두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그려줄까? 배선이 이렇게 달리는데, 배선이 이렇게 달리죠. 그럼 요게 L,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30인치면 30인치 가는 거고, 요게 W, 요게 두께, 이렇게 되는 거지. L이 늘어난다는 거야. L이 늘어나.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디스플레이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L이 늘어나.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늘리겠다는 거지. A를 늘리려면 두께를 올리거나 윗을 올리거나. 윗 얘를 넓게 피면 넓게 피면 뭐 당연히 저항은 떨어지니까 좋은데, 이 넓게 피면 문제가 뭐냐? 배선이 차지하는 에어리어가 넓어지죠. 그럼 뭐예요? 배선은 빛이 투과하는 영역이 아니라 빛을 막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빛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빛의 효율이 떨어져요. 빛이 투과하는 영역을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밝기가 감소됩니다. 밝기 감소하는 거 싫죠? 밝기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밝기를 더 세게 해줘야지. 뭘? 백라이트를 더 세게 켜는 거야. 백라이트를 더 세게 켜면 어떻게 돼? 파워 컨섬션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배선폭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광효율 쪽에서는 안 좋은 일이다. 물론 이제 TFT 턴온 타임은 확보할 수 있겠지. 두께를 올리면 요 폭은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고 두께가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빛을 막아주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근데 두께를 올리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커버리지가 이렇게 반도체 공정, 여러분들 나노 공정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이 뒤에 위에 증착하는 방막이 훨씬 더 방막 증착하기가 어려워지죠. 커버리지를 더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두께를 올리면 저항도 감소하고 빛을 막는 영역도 늘어나지 않지만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제한적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고, TFT 쪽에서 보시면 TFT 쪽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TFT 여러분들 소자 시간에 다 했겠지만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커런트는 W/L, 트랜지스터의 위스를 랭스로 나눈 거에 일렉트론 모빌리티 곱하기 C 옥스 게이트 절연체의 캡값에 게이트 전압 빼기 스레이숄드 볼티지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자, 드레인 커런트란 차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뭐가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TFT 턴온 시간이 감소했어. 얘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얘가 감소했는데 얘는 얘는 줄지 않은 거지. 우리가 원하는 캡 값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줄지 않았어. 얘는 픽스인데 얘가 줄었어. 얘가 줄었으면 얘가 늘어난 겁니다. 드레인 커런트가 늘어난 거야. 해상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드레인 커런트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랜지스터 관점에서는. 자, 그럼 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중에 하나를 늘리면 되잖아. 그치? 얘 중에 하나를 늘리면 돼. 예를 들면 W/L을 늘리면 됩니다. 그게 여기 써있는 거지. 여기 써있는 거야. W는 뭡니까? 트랜지스터 위스입니다. 트랜지스터 위스를 올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위스, 트랜지스터는 또 뭐야? 얘도 빛을 막는 영역이죠. 빛을 막는 영역이야. 투명 트랜지스터가 아닌 이상 빛을 막는 영역이기 때문에 위스를 늘리면 드레인 커런트는 증가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광효율에선 떨어집니다. 그러면 L을 줄이면 되겠네요? 그래요. L을 줄이면 되죠. L을 줄이면 되는데, L을 줄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균일도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2400만 개, 최소한 24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랭스가 딱 뭐 예를 들어 2마이크로면 2마이크로 딱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약간 데비에이션이 있거든요.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의 데비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마이크로다. 2400만 개가. 그러면 이게 원래 랭스가 3마이크로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0.1인 거하고 2마이크로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0.1인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은 데비에이션이 0.1이다 하더라도 원래의 값이 줄어들면 퍼센트가 다르죠. 이거는 약 몇 프로냐? 5%가 되는 거고 이거는 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비에이션이 랭스를 줄여주면
같은 공정 마진이 있을 때 공정 마진이 훨씬 더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물론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공정 마진 때문에 이 랭스를 함부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아니 물론 뭐 실력이 좋으면 줄여도 돼요. 그러다 이제 불리하게 나오는 확률도 있는 거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를 늘리면 되겠지. 캐패시턴스를 늘리는 거는 또 뭐 가능한데 또 이제 기술 이슈 반대급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C옥수를 쓰면 이건 TR의 게이트 절연체의 캐패시턴스 값이죠. 곱하기 1/T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늘려야 돼. 지금 늘려야 돼. 늘려야 되면 얘야 상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얘를 쓰는 게 있죠. 얘가 뭡니까? 다이렉트 컨스탄트. 게이트 전체의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늘리면 됩니다.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질을 바꿔야지. 물질. 지금 이제 비정주 실리콘 샘플럼 트랜지스터에서는 지금 게이트 전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쓰고 있는데 나이트라이드 말고 딴 거 써야 돼요. 뭐 하프늄 옥사이드는 지르코늄 옥사이드. 자, 그렇게 해서 물질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물질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물질을 바꾸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두 번째 리키지 커런트가 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게이트 절연체는 절연체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흐르죠. 그걸 우리가 리키지 커런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K 값이 큰 절연체들은 리키지 커런트가 큽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커지면 캡 값이 커지잖아. 캡 값이 커지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 입장에서는 좋지만 여기 RC에서 요 C가 뭐냐면 패널 전체의 캡의 합이거든요. 페레스틱 캡, 내가 원하지 않는 캡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요쪽에서는 파지티브 효과가 있지만 RC 딜레이에서는 네가티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럼 요리 넘어가 볼까요? 스레이숄드 볼트냐 뭐 TR의 특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게이트 전압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늘리면 되죠. 이건 늘리면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근데 게이트 전압 늘린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워 컨섬프션. 파워 컨섬프션이 또 늘어난다. 소비 전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소비 전력이. 그러니까 뭐 고해상도 뭐 다 만들 수 있지만 전기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조합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한 게 뭐지? 요거지, 요거. 일렉트론 모빌리티. 이건 뭡니까? 반도체 물질의, 트랜지스터 반도체 물질의 특성입니다. 요거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올리면 다른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네가티브 효과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저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요. 물론 이제 반도체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게 반도체 물질입니다. 반도체 물질을 뭘 써야 되냐면 현재는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실리콘이 아니면서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실리콘보다 좀 높고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이 막 지금 2m 바이 3m 이런 큰 대면적 그 유리를 쓰고 있으니까 대면적 디스플레이, 대면적에 굉장히 균일한 특성을 보이면서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새로운 반도체, 이런 물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물질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그냥 실리콘을 계속 쓰다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뭘 씁니까? 산화물 반도체,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라는 게 있습니다.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가 이제 비정질 형태라서 대면적 균일도가 좋으면서 이동도는 약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비정질 실리콘 0.5니까 약 20배, 얘가 한 20배가 되는 거지. 20배 20배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FHD에서 UH 돼봐야 여기 반 줄어서 이게 지금 2배 된 건데 2배를 회복했는데 얘가 20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20배. 그래서 이제 20배가 되는, 그리고 얘는 뭐 실리콘하고 다르게 코버넌트 본딩 베이스가 있고 아이오닉 본딩 베이스여서 뭐 신뢰성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라는 게 이슈가 됐고,
연구를 많이 했죠. 2004년, 5년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2020년에 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뭐 전 세계 초창기 멤버죠. 그래서 옥사이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뭐 LG랑도 삼성이랑도 하고 있고 뭐 그쪽에서 지금 양산도 일부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지금 뭐 양산한다 그러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이야기할 제가 연구하는 거 이야기할 이 기회가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보고요. 하여튼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이런 이론적 배경 때문에 결국은 요 해상도랑 화면 크기 증가하는 건 변할 수 없는 트렌드고 그쪽에서 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류를 올리는 건데 전류 올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파라메타들이고 일렉트론 모빌리티만이 단점 없이 장점만을 테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새로운 반도체 물질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들을 하면 배선폭을 확대하거나 아까 말한 W 오버 L을 늘리거나 뭐 모빌리티 올리거나 전압 올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럼 결국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기술 이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장 배선. 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얘를 낮추는 방법. 이건 뭐 물질 상수죠. 물질 상수. 그래서 얘를 낮추면 저항이 떨어지니까 RC 딜레이가 줄겠죠. 그럼 얘는 뭐야? 리지스피가 낮은 물질을 쓰면 되겠지. 예전에 뭘 써요? 뭐 몰리나 알루미늄 썼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물질이 뭐가 있나요? 금, 은, 카파 3개 있죠. 금, 은은 비싼 것도 있고요. 뭐 어디 이전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씁니까? 카파 쓰죠. 요즘 다 카파 씁니다. 근데 뭐 카파 메탈리제이션 제가 뭐 공정 시간에 뭐 수능이 없이 얘기했지만 카파 메탈리제이션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카파 뭐 단점이 뭐죠? 일단은 뭐 CVD가 어렵고 옥시데이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 딥 레벨에 들어서 트랩을 작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프로세스 수업 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카파를 쓰면 좋다. 내려가니까. 요게 이제 뭐 기술 이슈들이고 대형이자 고해상도 TV 예를 들어 뭐 100인치 UHD를 넘은 슈퍼하이 비전 TV가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거 나오려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커버가 돼야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